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학계에서,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각종 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만 가지 마음의 병인 증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써진 것처럼 대인기피증,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증. 왜냐면 사람 자체가 무서우니까. 또 일종의 대인공포증, 이걸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사회 속에서 웃고 웃으면서 뛰며 같이 또 싸우면서 이 동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회성의 결여,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람에 대한 상처, 공포로 인해서 이 대인공포증,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나. 무서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줘? 난 너가 무서워. 너가 날 떠날 것 같아. 너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자존심 상해. 나 화나. 그래서 난 너를 피할 거야. 너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나는 집에 혼자 숨어버릴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작아지고 위축되고 약해짐으로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사회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물론 마음은 저 세상 밖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너무 약한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걸 일종의 이제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대인공포증. 대인공포증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 발표불안도 일종의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무섭다. 사람들 눈빛이 왠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경멸하는 것 같고, 에휴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너무 못생겼다.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런 눈빛을 보낼 것 같은 시선공포증, 연단공포증,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그리고 글쓰기 공포증도 있어요. 내가 이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은행에서조차도 글 쓰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죠. 남들이 옆에서 조금만 보고 있으면 왠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경직돼서 손이 벌벌벌 떨리는. 또한 또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사에 대한 이 극심한 또 스트레스를 인해서 건배를 하는데도 이 술잔이 덜덜덜 떨리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면 질수록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심해지면 그 떨림이 이제 심해져요. 스트레스가 이제 극도로 치닫게 되면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성인의 20-30%가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나 못 참겠다, 나 정말 이제 극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강력한 부담, 스트레스가 이미 이제 못 살겠다고 터져나온 이 증상을 바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도 결국 비슷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선생님,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심리에 대해서 다 똑같다고 말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진단을 해야 되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분열, 조현증, 우울증, 대인공포증, ADHD, 틱장애, 이런 결벽증,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굳이 저는 이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구분하는 걸 이렇게 봐요.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어때요? 심장이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열심히 즐겁게 사는 상태에서는 불안이라는 게 없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살고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불안이 찾아와요. 이렇게 자꾸 아기가 어른들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
그게 일종의 이제 불안 장애로 오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 왠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거는 불안해.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지?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 장애. 근데 도둑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 누가 칼 들고 들어온 것 같아. 나 이제 죽었어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을 때 이제 올라오는 전 상태를 굳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어떤 예비 단계가 저는 불안장애인 것 같아요. 불안장애 예비 단계는 저는 일종의 우울증인 것 같아요. 뭔가 삶이 재밌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증. 이런 게 결국 점점 심해지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불안장애가 생기고 이 불안장애가 점점 심해지면 못 살 것 같은 공황장애가 생기면서 이러다 죽지 않을까. 뭐 이런 패턴으로 가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갑자기 자살 충동과 같은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뭐 강박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뿌리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벽증이나 강박증이나 집착증이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심리는 틀림없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심리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공포라고 말을 해요.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각종 증에 걸리는 거. 우울증.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울증. 사람들이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발표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발표 불안증. 조울증. 갑자기 좋아졌다가 낮아지는 그 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미 수많은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 엄청난 부정적인 파도에 나는 이미 이렇게 휩쓸렸다 저렇게 휩쓸렸다 아니야 잘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휩쓸리고 아니야 잘해야지 하면서 또 휩쓸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파도가 나를 철썩치고 또 철썩치고 내가 내 어떤 삶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이 약해진 상태를 저는 바로 이런 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자꾸 해요. 아, 내가 열쇠를 잠궜나? 가스불을 껐나? 아니면 10년 전에 특정 기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길거리 갈 때 일자로 거두려고 하는 이런 강박증. 난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강박증. 생각의 강박증, 마음의 강박증, 행동의 강박증. 강박증이라는 것은 뭐가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걸. 감옥 속에 갇힌 나는 행복할까요? 아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서 숨어버리고 있는 그것을 또 하나 강박증. 뭐 우울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병. 두 번째,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과거의 극심한 상처로 인해서 자아가 붕괴된 상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내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라는 것은 나보다 너를 더 눈치 보고 신경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자꾸 남들에 의해서 나를 평가받으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너를 비교해버리면서 내가 자꾸 낮아지는 상태, 우울한 상태, 우울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별거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미래도 없어. 난 과거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할 거야. 난 꿈도 없어. 난 이렇게 죽어야 돼. 라는 자기 부정적인 학대와 같은 상태를 바로 우울증이라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심리적으로 봤는데 이게 또 신체적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런 심리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웃길 정도로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일단 머리 두통 시작돼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한 30분만 해도 그로기 상태가 돼버려요. 예전에는 10시간 동안 운동해도 뿌듯했는데 이제는 30분만 공부하고 이래도 이미 힘이 쭉 빠져버려요. 대인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10분만 사람 만나도 이미 에너지가 200% 바닥이 나버려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두려운 상태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써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충족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강의하는 걸로 에너지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우니까 한 10분만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나면 죽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강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상상을 해버리면서 이미 머리가 과부하가 돼요. 그럼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뇌가 지쳐가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극도로 미쳐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각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당연히 생각과 근심, 걱정이 많으시니까 불면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하니까 당연히 심장이 답답해져요. 그럼 항상 어깨가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즐겁게. 항상 얼굴이 이렇게 축 처지고 어깨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과부하가 허리로 오겠죠. 어깨 결림으로 오겠죠. 항상 목 뒤에가 근육이 굳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잘 하지 않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밸런스가 하나씩 깨져가는 거죠. 심장도 안 좋고 이렇게 하고 있고 꽤나 우울한 생각하니까 심리에 가장 영향을 잘 많이 받는 심장 당연히 안 좋죠. 심장을 감싸고 있는 폐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위,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이 상한 일 있으면 위장이 안 좋아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면 입맛이 딱 끊겨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위가 쪼그라들어요. 심리가 쪼그라들면 위가 쪼그라들어요. 마음심, 심장도 쪼그라들어요. 심장이 불안해 이렇게. 그럼 혈액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니까 혈액순환 장애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만병의 이제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데, 마음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물이 막혀버려요. 고인물은 결국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이라는 표현 제가 좀 과한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영원히 그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평생인 것 같아요. 정말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그때부터 막 세상 살기 싫다, 죽다, 온갖 모든 세상에 악담, 안 좋은 저주와 같은 넌 죽어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20년, 30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걸 멈추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평생 제 자신에게 학대하고 악담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거나 치유받지를 못하면 머릿속으로는 행복해져야 돼 하는데 가슴은 항상 우울해 있고 불안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접근법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자꾸 안다 그러지만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나. 제가 명상을 하고 자기 최면하고 제 심리를 보면 이런 문제들을 저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숙제로부터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난 도망가려고 하고 있구나. 저 10년 전의 상처 보기 싫어. 나를 인정한다는 거 너무 쪽팔려. 나약한 내 자신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렇게 못난 아이가 아니야. 난 지금 멋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를 자꾸 포장하고 가면을 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면에는 무시하려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하고 무서우니까 가면을 써서 남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걸 가면 우울증이라 부르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는, 허세 부리려고 하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인생인데 정작 나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도 남한테 잘 보이려고 60년, 70년, 80년 평생을 살아가면 과연 그게 나를 위한 인생인지 누구를 위한 인생인지 웃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데 왜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잘 고쳐지지 않을까? 실전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쉬운 건 맞는데 진짜 간절하게 자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는지는 묻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우울증 고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신과 병원 찾아가서 약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한 번도 안 빠지고 약 먹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노력인데 약 먹은 거 말고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정말 10시간씩이라도 한 달이라도 해봤니? 당신은 108배 절이라도 부처님 제가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진실되게 참회의 절을 해봤는지 명상을 해봤는지 꾸준히 자기 체면을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긍정적으로 명상을